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다. 국장 버리고 뭐 미국 시장, 뭐 코인 시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꾸로 보면 많이 오른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탄핵이 인용되고 하면, 그리고 전국 안정화의 어떤 뭐 방향타가 결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줄이시고요.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빚은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겠다. 여전히 올해도 저는 2차전지 섹터 중심으로 투자할 거고,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을 포함해서 바이오 업체 비중을 조금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 비만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폐암 치료제라든지 신약 개발 쪽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몇 년 사이에 진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생성 AI 관련주 중에는 당연히 글라스 기판도 들어갑니다. 글라스 기판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것도. 오늘은 지난해 투자에 대해서는 좀 평가하고 반성을 한번 해보고, 올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선대인 TV의 이제 진행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 한번 짚어보고,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투자에 대한 평가와 반성. 뭐 저희 이제 연구소 소개 기준, 그리고 제가 선대인 TV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주식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캐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성과는 상당히 좋았으나 하반기에 2차전지 섹터 및 시장에 미칠 그 부정적 상황을 좀 가소평가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하반기에 특히 8월 5일이었나요? 그때 일본은행 금리 갑자기 인상한다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여파로 그날 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죠.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뭐 충격을 받으면서부터 등등 뭐 트럼프 리스크, 그 다음에 연말에 계엄령 사태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 사실 뭐 예측하기, 그 중에 뭐 계엄령은 더더욱 그랬고요. 또 엔캐리 트레이드도 뭐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급하게 일어날 줄 몰랐죠. 사실 뭐 누군들 뭐 예측하기 좀 쉽지 않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돌아봤을 때 2차전지 섹터 및 시장에 미칠 부정적 상황을 상당히 좀 가소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뭐 선대인 TV에 저희가 뭐 설명드렸던 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큰 흐름에서 뭐 잘못 가이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는 어쨌거나 뭐 시장 흐름에 비하면 제가 계속 조금 더 낙관적인 톤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했던 뭐 여러분들한테 뭐 좀 더 잘 가이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상반기만을 한번 먼저 짚어보면, 상반기에는 제가 이제 전에 좀 강조했고 SKC라든지 JTC 같은 글라스 기판 관련주를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리튬이온 업체 뭐 이런 등등을 제가 소개도 하고 조금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그 흐름이 전 좋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상반기 중에는 그 흐름을 잘 따라와서 2023년 못지않은 2023년 상반기 못지않은 큰 수익을 냈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그 뭐 관련한 종목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 다만 이 하반기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것이 그 개별 종목별로 무슨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다. 뭐 코스닥이 사실 20%대 마이너스 20%대 하락했는데, 그 연간 기준으로 보면 22년에 하락한 그 1년 내내 거의 하락한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반기 집중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반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코스닥의 하락폭은 사실 22년을 뭐 능가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다라는 걸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더 잘 가이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및 2차전지 캐즘의 장기화를 좀 가소평가한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 상반기 정도쯤이면 웬만큼 회복이 되고 하반기에는 회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업체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캐즘의 여파가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및 2차전지 캐즘의 장기화를 좀 가소평가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 보면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2023년에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던 관성에 따라서 사실 뭐 계속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2차전지 캐즘 구간이 길어지는 걸 맞춘 것처럼 뭐 여겨질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어쨌거나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분들 이야기가 뭐 한편으로는 상당 기간 맞는 뭐 구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다만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냥 의도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깔고 부정적인 내용들만 긁어 모아서 이야기한 거였고 물론 이제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그 결과로 특히 주식시장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전망이나 주장을 할 때는 그 전망이나 주장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맞았냐 이거 못지않게 그걸 맞다고 분석하는 또는 전망하는 그 근거들이 올바른 근거였나 정확한 근거였나 이런 걸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른 거 맞췄니 떨어진 거 맞췄니 이렇게 이제 가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배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합리적인지 좀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따져야 되거든요. 뭐 전기차 캐즘 구간이 뭐 예상외로 길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고 이 흐름이 큰 흐름에서는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데에 대한 상당히 강한 자신감이 여전히 있고요. 한편 지났을 때 내가 포착했어야 되는 신호를 어떻게 놓쳤는지 대응을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점검해보고 반성해보는 것이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금리 인하기를 낙관해서 한국에만 닥칠 상황을 좀 가소평가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시장만 이렇게까지 주장창 빠질 가능성을 사실은 누군들 잘 예측했을까요? 특히 뭐 계엄령 사태까지 벌어질 줄. 근데 4번은 제가 좀 투자자로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제가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가소평가 이건 제가 좀 가소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가소평가라는 게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은 드렸죠. 트럼프 리스크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고 불거지면 이게 실제와는 별개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IRA 폐지하고 굉장히 하여튼 뭐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라도 주가가 상당히 좀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일어날 어떤 위험보다는 그 인식 자체가 조금 더 과잉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여전히 듭니다. 여전히 들면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는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어떤 식의 주가 흐름으로 나타날지를 가늠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실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 상태에 미칠 영향까지 좀 균형감 있게 이렇게 좀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있고 2차전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실 뒤에 이야기할 5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섹터가 캐즘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바이오 섹터든 좀 다른 뭐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자 또는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선대인 이제 뭐 이 캐즘 구간 길어지니까 2차전지 버리고 무슨 뭐 어디 투자하라고 하네 2차전지 버리고 다른 데로 가네 뭐 이런 식의 또 비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계속 2차전지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또 바라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나름 의식하고 뭐 어떤 종목들을 뭐 일정한
적정한 시기에 언급했을 때 제가 리뷰한다고 하는 거지만 리뷰하면서 분명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회사는 여전히 그 길게 봤을 때 좋은 회사들이고 잘 성장할 회사지만 캐즘 구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 타격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빠져버렸다 이런 판단이 들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물린 거 정리하고 뭐 파시고 딴 거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되짚어 보면서 당장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소리라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뭐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그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포트 조정을 권유했어야 됐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아마 방송을 하면 올해는 방송을 하면 필요하다면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차전지 섹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 사실 다른 섹터 테마 동향에 제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당뇨 비만 치료제나 글라스 기판 등을 사실 제시했고 뭐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좀 투자했던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사실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거나 오히려 잘했으면 지난해에도 수익 나신 분들이 저는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2차전지 섹터 이외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다른 섹터 테마 동향에 저도 조금 더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사실은 뭐 제가 당뇨 비만 치료제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로 당뇨 비만 치료제 중에 뭐 주가가 뛴 종목이나 또는 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꽤 뭐 선방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죠.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은 올해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뭐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섹터에 뭐 투자하느냐. 이걸 뭐 제가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를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투자했고 뭐 거기서 좋은 성과를 올렸고 그래서 2차전지 투자와 관련해서 되게 뭐 주요한 스피커 중에 한 사람이어서 뭐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2차전지 섹터를 계속 떠든다. 이거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그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올바른 투자 접근법을 익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좋은 투자 성과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차전지 섹터 중심으로 여전히 좀 뭐 라이브 방송을 많이 진행하겠지만 2차전지가 아니라 다른 뭐 투자할 만한 섹터라든지 투자 아이디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익 잘 나는 거잖아요. 그게 꼭 2차전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2차전지 버리냐? 당연히 안 버립니다. 제가 여전히 지금 2차 포트 내에서 흐트려서 보면 2차전지 투자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이상일 겁니다. 여전히. 제가 이게 2차전지만으로 국한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그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잘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가 좀 힘들어진다. 2차전지만 계속 뭐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섹터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섹터가 계속 무너지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떻게든 2차전지 안에서 수익을 내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다른 종목들을 포트 내에서 이렇게 섞어 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해 당뇨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글라스 기판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전자담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올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선대인TV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투자에 대한 전망 조금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은 상중하고를 전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비교적 아마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상중하고를 전망하는 이유는 상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주식 격언 중에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뭐 봉우리가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바꾸면요. 골이 깊으면 봉우리가 높은 겁니다.
근데 지난해 골이 깊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이없이 골이 깊었죠. 다른 나라 다 주가 잘 오르는데 특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의 그 주가 상승폭의 크기가 거의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해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다른 나라가 대체로 다 좋았는데 한국만 되게 안 좋았고 한국만 조정을 엄청 받았어. 실컷 받았어. 사실 그래서 뭐 크게 더 빠질 때도 없어. 물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인 거거든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고 2, 3년 내다보면 그 훨씬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구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가 더 커져 있는 구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큰 흐름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완만한 반등세, 그 다음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뭐 대략적인 이유는 뭐 금리가 어쨌거나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하락하면 그게 분명히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다. 국장 부리고 뭐 미국 시장, 뭐 코인 시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꾸로 보면 많이 오른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미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게 미장이 끝도 없이 계속 오를까? 오르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 이렇게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미장은 점점 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국장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요. 좀 전국만 안정된다면 뭐 집 나갔던 외국인들도 다시 이제 순매수로 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하면서 25년은 24년보다는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로 좀 국한했을 때는요. 상반기에 소폭 반등 후에 하반기에 견조한 반등을 좀 전망하고요. 26년에 가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23년 상반기에 봤던 2차 전지 주가 대폭 상승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5년은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업황상으로 보면 소재 업체들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요.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폭 좋아진다 또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업황이 바닥을 찍기 전에 이미 오르기 시작하는 거고요. 저는 이 반등세가 일정하게는 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게 막 오랫동안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업황을 반영해서 그러나 충분히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만 안정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면 뭐 그리고 그 전국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이제 탄핵되는 거겠죠. 사실 저는 뭐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게 위헌위법한 정황들이 너무나 뭐 생생하게 뭐 TV로 생중계됐고 뭐 이 수사기관에 이미 수사 상황과 그 연루자들의 어떤 증언으로 이미 거의 명명백백하게 거의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진보 보수 어떤 법관의 성향을 떠나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탄핵이 인용되고 하면 그리고 전국 안정화의 어떤 뭐 방향타가 결정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반기에는 여전히 좀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분명히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반등이 일어나지만 이 반등이 지속되는 그런 반등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중국 상황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이런저런 새로운 어떤 뭐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물론 뭐 한국에 좋은 흐름도 있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재들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을 이래저래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게 기본적으로 좀 맞는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방망이를 짧게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요. 뭐 단타 매매하라 뭐 그렇다고 뭐 모멘텀만 쫓아다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어떤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오버슈팅 구간이다 그러면 수익
수익을 일정하게 수익 실현했다가 또 조정받으면 더 사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어떤 A라는 종목을 투자했는데 이 종목이 예전 같으면 한 70%, 80% 또는 100% 올랐을 때 좀 수익 실현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그 기대치를 좀 낮춰서 예를 들어서 뭐 30%, 40% 올랐어도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70, 80%, 100% 올랐다. 뭐 이러면 한두 달 사이에 혹시라도 그러면 전에 같으면 뭐 한 20%이 정도 수익 실현했을 것을 조금 더 이제 30%, 40% 이런 정도로 조금 더 가감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 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4번하고도 조금 맞물리는데요. 약간 울퉁불퉁한 요철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반등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익이 많이 낮다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수익 실현을 가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빚을 동원한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는 자기 포트의 한 15% 범위 이내에서 정도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내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 15% 범위 이내에서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걸 한편을 약간 후회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겁 없이 막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접근법이나 이런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부, 그 다음에 포트 구축, 자기 포트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이제 욕심낸다고 뭐 빚을 내신 분들이 있고 그 중엔 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런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아프기도 하면서 왜 제가 저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왜 저걸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예 빚을 내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앞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가가 오를 때 뭐 점진적으로 계속 레버리지 비율을 좀 줄이시길 바란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줄이시고요. 그 말씀은 조금 아쉽더라도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빚은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수익 실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좀 향후 전개되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 시장 흐름이 앞으로 조금 더 생각보다 더 견조하게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러면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땐 이 정도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올해 제가 투자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뭐 투자했으면 할 주요한 투자 섹터는 저는 일단 뭐 여전히 2차전지의 비중이 뭐 현재도 가장 높고 당분간은 여전히 계속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 지난해부터 강조해왔지만 당뇨 비만 치료제 등을 포함한 바이오주들 중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는 걸 제가 탐방을 다니면서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그 2년 내 뭐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 그 기준에는 미달돼서 제가 좀 뭐 투자하지 않거나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투자하는 그 기준은 2년에 3배가 아니라 2년에 4배, 5배는 돼야 보통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적으로 조금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선업은 분명히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올라갈 걸 보면서도 제가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도 권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2차전지 섹터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 또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실적 흐름으로 그 보면서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뭐 꾸준하게 또는 실적이 따박따박 증가할 그런 업종 중심으로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종목들 골라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충분히 안 올랐을 때 그때 잡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 좋고요. 이미 오르고 난 상태에서는 투자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당뇨 비만 치료제 쪽도 제가 여전히 주요 포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비만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폐암 치료제라든지 신약 개발 쪽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몇 년 사이에 진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많이 좀 놀랐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목표로 하는 대로 잘 돼서 기술 이전이 된다든지 계약을 체결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뭐 수익을 배분한다든가 등등 하면, 또는 뭐 희귀 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를 받아서 또는 가속 승인을 받아서 뭐 등등해서 희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내놓는다든가 등등 하면 굉장히 큰 실적 증가와 함께 어쩌면 2차 전지의 웬만한 종목들이 우스울 정도의 또 기대 수익을 갖게 하는 종목들도 일부이지만 있더라고요. 일부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명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제가 그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또 한편 여러분들께 추가로 공부해서 투자 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는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 관련주 중에는 당연히 글라스 기판도 들어갑니다. 글라스 기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글라스 기판은 뭐 당연히 저 데이터 센터 건립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성 AI 서비스가 이제 발달하면 할수록 뭐 발열 문제,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을, 전력 소비량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라스 기판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게 생성 AI 산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도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변압기부터 해서 이제 뭐 전력 계통에 관해서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올해도 저는 2차 전지 섹터 중심으로 투자할 거고,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을 포함해서 바이오 업체 비중을 조금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BW 뭐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하게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생성 AI 관련주부터 해서 뭐 글라스 기판 여전히 포함하고, 또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자담배 쪽 뭐 포함해서 이런 쪽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뭐 섹터를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떤 특정 섹터라고 분류하기 힘든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 중에 제가 좀 투자하고 싶은 종목도 있더라고요. 후보로 몇 개 이제 좀 보고 뭐 탐방도 가보려고 하는데, 그 탐방 가봐서 그 개별 회사가 되게 좋다고 보이면 저는 뭐 투자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꼭 섹터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섹터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개별 종목은 메리트가 있고 잘 갈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시면 그쪽에 뭐 투자하신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 발굴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서 정말 주가를 10배, 20배, 30배, 심지어 10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겁니다. 추정했을 때 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는 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게 대세가 될 거야, 이게 뭐 아주 주도주가 될 거야, 그리고 각광받는 테마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종목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투자하기 좋을 때 제가 비교적 뭐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성장 여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비만 치료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도 물론 뭐 어떤 개별 기업들 경우에는 상승열이 큰 게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단타 매매 또는 테마 추종 매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뭐 향후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성장할 게 보여야 구조적 성장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편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할 수 있죠. 왜? 지금 당장 투자해서 좀 비싸게 사서 물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 지평을 조금 길게 보고 오래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구간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계속 커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당뇨 비만 치료제도 말씀드린 거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